예, 계부와 친모가 10대 의붓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도 이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네, 한편 가수 승리와 최종훈이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잊을만 하면 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추행을 신고한 의붓 딸을 살해해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31살 계부가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이게 보니까 숨진 딸의 친모, 그러니까 자기 낳은 딸인데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계부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고 예.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서 공범의 존재를 부인했었지만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친모도 가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모한 정황 그리고 실제로 이 딸을 불러서 그 전화로 만나자고 한 것도 이 친모인데요. 예. 휴대전화를 두고 공중전화로 불러서 유인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됐고요. 예. 살해 그 장소에 친모도 같이 있었던 사실도 지금 확인됐고 심지어는 끔찍하게도 13개월 된 아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량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친모의 공범과 관련해서는 그 딸에 대한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남편, 재혼한 남편이죠. 계부한테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다독인 사실까지 알려지고 있어서 네.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폐륜 범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죄를 한 걸로 현재까지 추정이 되고 사건의 있는 건가요? 경위를 짚어보면 예. 친부가 살해된 딸의 친부가 처음에 진정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딸에게 음란물을 2건 보냈다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이 계부가 나를 성폭력하려는데 도망갔다. 성폭력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실제로 경찰을 찾아가서 신고를 합니다. 네. 2건의 성폭력이 신고가 됐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아마도 이 계부와 이 친모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한 신고에 대한 안갚음, 보복 목적으로 또는 이렇게 성폭력으로 신고되면 처벌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네. 유일한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인 친딸을 살해해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범죄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미리 유인해서 전화로 네, 네. 차까지 타게 하고 노끈하고 청테이프까지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계획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친모란 말을 하면서 충격적이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달드린 바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2살 배기 젖먹이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겠고 그 엄마 입장에서는 본인이 낳은 딸이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아무리 잘못을 했고 어떤 걸 떠나서 뭐 계부는 그렇다 치지만 여긴 본인이 낳은 딸인데 그걸 지켜본 앞에서 그랬다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네요. 통상적인 예. 그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예. 것이고요. 도저히 이것은 현실 속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친할아버지 이야기에 따르면 이 딸에 대한 학대가 그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무단 교육을 시키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아동보호소까지 입소된 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름만 엄마지 엄마로서의 자격이나 아이에 대한 모성애나 사랑이나 애정이 없었던 상황이 아닐까. 오로지 나에 대한 안위에 대한 걱정. 내가 새 가정을 꾸렸고 계부라는 재혼한 남성과 살고 있는데 네. 그 아래 또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2살 채 안 된 아기인데 예. 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미래를 보니까 성범죄로 신고하고 나의 가정을 깨트리거나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신고를 하다 보니 그 부분 자신에 대한 이기심만 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앞에서 젖먹이랑 친딸이 눈앞에서 죽는 가정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매우 폐륜적인 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는 본인은 그 차에 타지 않았다. 살해 그 장면이나 살해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을 때 예. 자신에 대한 신고가 들어간 것을 알고선 보복 범죄를 한 것 같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좀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이 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예. 그럼 가해자를 조사를 해야 되면 예. 소환 통보를 해야 되죠. 체포영장을 예. 받아서 즉시 체포된 상태로 수사를 할 것이 아닌 상황이면 그 가해자에게 언제 경찰서로 나와서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전화 연락이 갈 수 있거든요. 예. 다만 누가 어떤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는 경찰 간의 재량적 판단인데 아마도 이 딸이 성폭력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소환 일정을 통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매우 아쉬운데요. 사실은 그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알려줄 수도 있고 요즘에 고소장도 열람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신고를 하고 예. 같은 주거지에 있거나 충분히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네, 네. 압박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려를 충분히 경찰 입장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의붓 아버지의 보복 범죄로 이게 밝혀지게 된다면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가중처벌이 되는 부분인 거지 어떻습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가 아니라 보복 목적으로 더군다나 고소한 사람, 진정한 사람, 자신이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없애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했을 경우는 훨씬 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10년 이상 유기징역, 사형 무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보복 목적의 살인이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범행의 경위나 동기나 둘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공모한 혐의의 사실에 따라서 이게 살인죄로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보복범죄 살인죄입니다. 공범이라는 여성분도 것은 마찬가지로. 공모 관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있었죠. 아. 유인하는 데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똑같이 살해 행위를 했다라고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요. 예. 사체 유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부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줬거나 했다고 한다면 사체 유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살인을 방조한 것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가담했다? 거죠. 유인하고 살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돕고 사체 유기까지 서로 계획해서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그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와 그 딸의 그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상황이? 거기도 딸이 그렇습니다. 좋았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방조가 아니라 이 살인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분담을 하고 준비물을 준비해서 이동 동선까지 같이 가서 현장에서 살해 장면까지 봤다고 한다면 예.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이렇게 좀 잔혹하고 좀 비정한 범죄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군요. 일단은 가족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이 피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지역 사회에서는 이 부모의 얼굴이 알려지는 순간 피해자가 누구인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 보호, 그 가족들의 명예 보호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아동에 대한 이렇게 범죄인 경우, 가족 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전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것 좀 다시 한번 짚습니다만 안타까운 게 그 수사가 참 진척되지 못했던 관할 문제를 따지다가 이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관할을 일단은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관할지에서 조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범죄 발생지도 관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가해자 주소지로 가기 위해서 관할 이송을 시키는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신속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아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것은 그렇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미수로 그쳤건 성추행에 불과했건 지금 성추행인지 강간의 시도인지는 좀 불명확하지만 강간 미수로 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영장 청구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예. 더군다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부와 미성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네. 미수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전에 음란물을 보내는
또 다른 범죄 신고도 있었다고 한다면 즉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이런 끔찍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한 수사가 신속하게 들어가지 않은 점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희 중국만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양형이 중형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의 선례에 비해서는 철저하게 미성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가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어찌됐든 부모, 계부이지만 부모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신변보호나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 입소를 시켜서 아예 이 수사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변보호를 더 철저하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맞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이런 경고를 확실히 함으로 인해서 범죄의식을 약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소홀하다 보면 범죄자들이 이게 신고한 사람이 살해돼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내 성범죄도 결국은 묻어지겠구나라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피해자, 주변 증인들, 목격자 모두 다 좀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조금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리 씨가 어제 오후에 추가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받았을까요? 15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사 범위가 방대하다는 것도 있지만 또 아주 강력한 물증을 못 찾아서 여러 번 소환 조사했을 개연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구속영장 신청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요한 혐의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혐의입니다. 횡령은 현재 관련된 그 생일 파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법인 돈을 유용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대략 5억에서 6억 정도를 그 회사 돈을 자금으로 횡령해서 개인적인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일본 투자자가 왔을 때 성매매 여성들을 동원을 해서 성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에 걸쳐서 일본 투자자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고요. 필리핀의 팔라완 그 생일 파티 때도 성매매 여성들을 동원해서 성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고 상당 부분 또 성매매 여성들이 성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지금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그 숙소에서 숙소 비용 3천만 원도 승리 법인카드로 지출되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제 혐의점이 좀 많아서 이렇게 소환을 많이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일사천리 진행이 됐는데 승리 씨는 그 전에 터지기도 했고 사안의 중대성도 커 보이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환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의가 더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과의 유착관계 문제도 있었고요. 또 불법 촬영 문제도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범죄 혐의는 굉장히 많은데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주 뚜렷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고 정황적인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이어서 진술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숙소비는 그냥 고마운 답례 차원에서 했을 뿐 성접대 목적으로 숙소비를 결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횡령과 관련해서도 금전 지급의 목적이라든가 지출 명목이라든가 그 금전에 대한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경찰 유착 의혹인데 그 부분은 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조사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사가 미진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된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준영 씨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드러난 이 성폭행 의혹도 역시 수사 중인데 일단은 피의자가 특정이 됐고요.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피의자가 6명으로 이제 특정이 돼서 입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두 날짜의 범죄가 지금 나뉘어져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홍천에 있는 리조트고요. 한 번은 예. 대구에 있는 이제 숙소입니다. 그 호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똑같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건네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성폭력을 당한 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관련된 대화 내용에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게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해자 조사는 완료됐다라고 하고 정준영 씨나 지금 관련된 가수 최종훈 씨도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준영 씨 단톡방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최종훈 씨도 지난 30일에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제죠.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한편 또 조사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게 뭐 2차 피해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하죠? 피해자들이 극도로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피해자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심적 부담이 있어서 예. 수사기관에서 그런 2차 피해가 우려되지 않도록 혹여라도 그 조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공개가 되면 예. 피해자 조사도 많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비공개 조사하고 조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야 또 피해자들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또 진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훈 씨는 뭐 소환 조사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맞춰볼 내용이 많다. 피해자 진술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된 변명의 취지는 같이 술은 마셨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네. 성적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인 그 대화방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던 내용들과 동영상, 사진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의견이 좀 달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성범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예.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엄중한 범죄입니다. 특수강간죄를 적용받아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특수라는 자가 왜 붙냐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했을 때는 특수강간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예. 보통 이렇게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실형을 중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기본 양형만 5년에서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양형 기준을 보면 계획범죄인데다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훨씬 더 가중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